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매일 맞는 아침과는 사뭇 다른 아침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는 예기치도 뜻하지도 않게 발생한 뉴스반장 채널의 수익 중단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후원에 무슨 말로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진보 채널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던 말이죠.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공무원인데 엄청 바빠요. 그리고 저는 외로워요. 그래서 아는 오빠랑 도쿄 놀러 가려고 하는데 욕하지 마세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유머입니다. 얼핏 들으면 공무원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한 유부녀가 남편이 너무 바빠서 너무 외로운 나머지 아는 오빠와 함께 도쿄로 놀러 갔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이는 어이없는 유머인 거죠. 현실의 세태를 풍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머는 왜 느닷없이 튀어나온 걸까요? 그건 영부인을 자처하는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서인데요. 참 과거가 휘황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가수 김범수는 무슨 죄입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 김범수 전 KBS 아나운서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2012년 3월 11일 윤 대통령과 결혼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2013년 8월 여름 일본 도쿄 거리에서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제보자 X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포스팅했습니다. 그는 이때 김건희는 이미 윤석열과 혼인 관계였던 시절이라며 김건희는 이 여행에 윤석열을 안 데리고 갔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진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건희 씨와 김범수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세간에 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촬영될 당시 김 아나운서는 2008년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또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게다가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에도 각각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306호와 1704호 두 집에 따로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2004년 7월 8일에서 18일 열흘간 윤 대통령과 결혼 전 동거설이 제기됐던 양재택 전 검사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김 씨는 각종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끝까지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1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된 서울의 소리 김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에서 양 전 검사와 찍은 체코 여행 사진이 입수됐다고 하자 순간 당황한 목소리로 그제서야 여행 사실을 실토했는데요. 그는 당시 이렇게 애둘러 변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그때 여러 명이서 같이 찍고 그 당시에 어디지? 거기 주한 거기 아니야 거기 어디야? 하여튼 거기 체코인가 체코 대사도 만나고 그랬어 우리 같이. 체코에 있는 한국 대사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랬어. 단체로 간 패키지 여행이었고 당시 체코 대사가 우리를 환영해줬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체코에 주재했던 이준희 전 대사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 일행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힘당 대선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지난 1월 26일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의 체코 여행 시기는 2004년 7월로 김 대표의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조회해야 한다며 김명신으로 조회한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는 출입국 기록마저 삭제됐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서둘러 해명하고 나선 겁니다. 한편 김범수 아나운서는 2008년부터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에 합류해 앤디 워홀전, 샤갈전, 뮤지컬 미스 사이공, 마크리브 사진전을 직접 기획, 진행해 왔는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2011년 6월 15일부터
2014년 6월 15일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상무이사나 부사장으로 일반에 소개된 점을 봐서는 실질적인 재직 기간은 더 길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과거가 휘황찬란한 자칭 영부인께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빛내기 위해 영국에 순방 중입니다. 왜 저희가 항상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드러나게 될 김건희 씨의 과거 앞에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인데요. 더 놀라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졸속 추진해 논란이 됐던 영빈관 신축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 속에 국민적 반감과 분노가 들끓자 윤 대통령이 서둘러 철회하면서 사퇴는 일단락되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이 뒤늦게 사업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두고 쌍수를 들고 나서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면서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19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추진 문제를 놓고 대여 공세로 밀어붙일 기세인데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영빈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국가 영빈관은 국가적 품격, 외교 인프라, 경호 문제, 예산의 적절성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음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것이 아니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웅얼거렸습니다. 민주당이 878억 원짜리 영빈관 신축을 추진한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공세를 펴자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고 반박한 데 이어 또다시 헛소리를 하고 나선 건데요. 그는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기존에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을 펴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정권이 교체되면 과연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까요? 이 하나만한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터가 안 좋다, 급산을 맞는다, 명당으로 옮겨야 한다,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한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1조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며버린 희대의 대국민 기만 사기극, 이걸 또 자기 합리화하려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것은 금리, 물가, 환율만이 아니라 국민의 원성 또한 더 높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878억 예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은 뻥이었습니까?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높습니다. 오늘 이 예향의 고향 전주에 오면서 이몽룡이 읊었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참관우리 변사또를 꾸짖었던 이몽룡의 시와 지금의 상황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전기차, 자동차에 뺨 맞고 또 중국 박물관에서는 한중일 청동기 고대 유물 전시전에서 구부려 발에 연표가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에서 항의하니까 연표를 수정하지 않고 아예 연표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을 털면서 전 정부의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이
검찰 사무는 국가 사무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검찰 총장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는 대통령이요. 못난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대통령이요. 나쁜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유형의 대통령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